안녕하세요. DB상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이벤트로 만든 수술인데요. 콧볼 축소에 관한 내용이에요. 동양인들은 코가 좀 이렇게 낮고 퍼져 있기 때문에 코가 이제 좀 벙벙하고 콧볼이 퍼져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콧볼 축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수술 방법에 이제 크게 외측 절개와 내측 절개, 또는 이걸 이제 비절개 수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수술들을 하고 있어요. 본인은 이제 어떠한 수술 방법이 더 적합한지, 어떤 케이스에서 각각의 수술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수술 디자인 방법과 곁들여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디자인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외측 절개라는 것은 이제 코를 이렇게 아래에서 봤을 때 직접 벙벙한 이 콧볼 쪽 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케이크를 자를 때 이렇게 조각 케이크로 이렇게 일부를 자르잖아요. 그런 개념처럼 큰 원이라고 생각하면 그 중에 일부를 조각 케이크 자르듯이 잘라서 버리는 것이다. 원의 전체 지름이 좁아져서 콧구멍과 콧볼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겠죠. 그게 이제 외측 절개, 또는 영어로는 와이어 익스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내측 절개 또는 비절개 방식은 뭐냐면, 콧구멍 바깥쪽이 아니고요, 콧구멍 이 중심 부위쯤 있죠. 이 부위에 이제 이렇게 약간의 절개를 가하고, 아주 적은 절개죠. 한 길이로 따지면 한 3mm, 폭으로 따지면 한 2mm 그 정도의 적은 절개를 가하고, 이 절개 창을 통해서 이제 실을 집어넣어서 콧볼 비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을 조여주는 거예요. 쌍꺼풀 수술을 매몰법으로 하느냐 절개법으로 하느냐 그런 차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피부를 잘라서 버리는 거고, 내측 절개는 매몰법처럼 실을 묻어서 그걸 조여서 그걸로 이제 콧볼을 줄어들게 하는 효과를 내는 수술이다. 근데 이제 이거를 내측 절개라고 하기도 하고 비절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를 만약에 일자로 째고 그냥 구멍만 만든 다음에 실을 넣었다 뺐다 하면 비절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이 방법에 이제 어떤 피부가 잘라지는 효과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걸 조금 좀 바꿔서 모디피케이션 해서 이제 약간이라도 흉터가 별로 남지 않는 선에서 피부를 좀 제거해주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콧볼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디자인으로 비절개 방식을 바꿔서 이제 내측 절개다라고 해서 이제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피부가 잘라지는 어떤 효과 또는 그 비율은 크지는 않을 것이고, 이제 실의 힘으로 매몰법처럼 눈 쌍꺼풀 수술 매몰하는 것처럼 그걸로 이제 콧볼을 줄여드는 효과가 좀 더 메인이겠죠.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보셨으니까, 일단 외측 절개 디자인을 조금 더 이제, 실제로는 이런 디자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간단하게 그려드린 거고, 실제로는 이제 코를 이렇게 옆에 놓고 누워 계시니까 옆에서 이제 콧볼 축소를 하게 되는데, 옆에서 사람 코를 보면 이렇게 약간 콧 날개가 있어요. 이렇게 콧 날개가 이렇게 주름처럼 이렇게 있는데, 끝나는 지점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너무 많고, 보통 이거의 반까지 정도만 해요. 반까지만 올라가게 디자인을 하게 되겠고, 이제 얼만큼 줄일지 폭을 정하죠. 이 콧구멍이 아주 크고 벌렁벌렁한 경우에는 6mm 정도까지 하기도 하고, 적은 경우에는 3, 4mm 정도 선에서 이제 외측 절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쐐기 모양으로 원하는 폭으로 디자인해서 절제를 하고 꼬매주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 포인트라고 하면, 콧 날개 이 주름이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피부가 쏙 들어가 있는 골이잖아요. 흉터를 숨기려고 만약에 골에다가 이렇게 절개를 가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골의 꼬매므로 인해서 어떤 장력이 가해져서 웨빙이 생긴다 그래요. 가끔 이제 콧볼 축소 잘못하셔가지고 여기 흉터가 이게 딱 골진 부위에 오히려 흉터를 감추려다가 그게 흉터가 웨빙이 돼서 이렇게 흉터가 보기 안 좋게 남는 경우들이 있는데, 미숙한 수술 스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 골에다 붙이려다 생기는 그런 문제점이 되겠고, 차라리 여기서 한 1, 2mm 띄워서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골과 흉터 선이 완전 일치하진 않지만 근처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수술을 해주면 오히려 웨빙이 생기지 않고 이 흉터를 잘 숨길 수 있다. 이건 이제 외측 절개 하나의 스킬이 되겠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수술을 선택해야 되느냐를 얘기하자면, 먼저 외측 절개는 이 콧구멍이 좀 크신 분이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외측 절개를 해서 이 부분을 자르고 꼬매게 되면 콧구멍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외측 절개를 하시는 게 좋겠고, 아래에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거는 콧볼이 너무 크다, 콧날개가 너무 벙벙하다, 이런 분들이 하시면 좋겠고, 내측 절개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나는
콧볼을 조금 줄이고 싶다, 이 폭을 좀 줄이고 싶다, 코가 좀 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이런 경우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리고 나는 콧날개 바깥쪽에 이렇게 흉터가 남는 게 싫다, 이런 분들에 있어서 이제 내측 절개를 통해서 쌍꺼풀 수술을 매몰법으로 간단하게 하듯이 콧볼 축소도 흉터를 최소화하면서 안쪽에 놓으면서 실의 힘으로 이렇게 줄이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볼 수 있겠죠. 두 가지 이제 수술을 설명을 드렸는데, 코끝을 높이는 수술을 하면 콧볼은 약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코끝만 올리는 수술을 해도 콧볼 축소 이 비절개한 효과 정도를 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걸 아무리 올려도 콧볼이 너무 커서 콧볼 축소를 따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세요. 이제 코끝 수술과 외측 절개를 조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코끝만 올려서 콧볼이 줄어드는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걸로 조금 아쉬울 것 같은 경우에는 코끝 수술과 내측 절개를 조합하는 경우도 있고, 환자 케이스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이제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본인 상태를 이제 이런 영상을 보시고 파악하고 오셔도 좋고, 본인 상태를 본인이 정확하게 진단하는 건 사실 어렵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또는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어떤 수술을 하면 좋을지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